저번 시간에 이제 마치 끝나면서 이제 후생경제학 제1정리, 제2정리에서 간단하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어, 어, 후생경제학 제1정리는 저번 시간에 얘기했지만 일반 경쟁 균형은 완전 경쟁 시장이라고 이제 보면 됩니다. 이 일반 경쟁 균형이 파레토 효율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제1정리라고 한다 이런 얘기고, 거꾸로 파레토 효율적인 어떤 점이 있으면 그게 일반 경쟁 균형을 만족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제2정리에 해당이 된다 이런 거고,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성립하니까 이 두 가지는 필요 충분 조건 관계에 있다, 동등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이제 후생경제학 제1정리, 제2정리라고 합니다. 물론 이게 바로 성립하지는 않고 몇몇 과정들이 이제 필요해요. 과정들. 그러니까 제1정리가 성립하기 위한 과정, 그다음에 제2정리가 성립하기 위한 과정, 이런 것들이 이제 있어요. 가령 여기가 좀 중요한 게 외부성이 없다. 그다음에 여기에서는 선호가 볼록하다. 볼록성이 성립한 볼록성이 성립한다. 이제 이런 거, 이런 과정들이 이제 필요하게 돼요. 네, 그 얘기를 이제 좀 해보도록 하죠. 그래서 후생경제학 제1정리인데, 제1정리의 이제 내용이다라고 된 거는 소비자의 선호가 강단조성을 갖는다는 기존의 과정을 고려 기존의 과정에다가 외부성이 존재하지 않으면 일반 경쟁 균형은 어, 파레토 효율성을 만족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다시요. 일정리라고 돼 있는데 선호 체계가 강단조성을 갖고 있고 그다음 외부성이 없으면 일반 경쟁 균형은 파레토 효율적이다. 이런 얘기죠. 요거를 어, 제1정리라고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의미가 뭐냐 이제 이렇게 물으면 아담 스미스가 얘기했던 거, 보이지 않는 손을 현대적으로 해석한 거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상적인 시장 제도가 갖추어져 있을 때, 이상적인 시장 제도가 완전 경제를 얘기하는 거겠죠. 갖춰져 있을 때 개인의 사익을 추구를 하게 되면 공익에 부합하는 그런 결과가 만들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개인이 이기적이더라도 이상적인 시장 제도는 완전 경쟁이고 개인이 사익을 추구한다는 것은 이기적이다. 말하자면 효용 극대화를 추구한다. 또 이윤 극대화를 추구한다. 화를 추구한다. 그러더라도 이 전체 결과는 서로에게 이로운 결과를 가져다 준다고 한다. 라고 하는 게 이제 후생경제학 제 일 정리의 이제 의미가 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앞에서 우리가 봤던 이제 조정되어 가는 과정 있잖아요.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여기서 어, A는 여기를 원하고 A는 여기를 원하고 A는 여기 점을 원하고 B는 여기 점을 원한다 이런 얘기죠. 그랬을 때 수요 공급이 안 맞았잖아요. 그죠? 공급이고 수요고 그다음에 수요고 공급이고 이렇게 돼 있었죠. 그죠? 잘 안 맞았잖아요. 근데 요거를 어떻게 됐다고요? 가격이 이렇게 조정을 해주죠. 이렇게 떨어져 갖고 이렇게 기울기가 완만해지면 기울기가 보배 급하던 것을 기울기가 완만하게 상대 가격이 조정이 되면 그때 둘 다 일치하는 지점으로 갈 수 있다 이런 거잖아요. 요게 지금 후생경제학 제1정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후생경제학 제1정리를 얘기하는 거다.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이렇게 되려면 이렇게 해서 강단조성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A 입장으로 봤을 때 IA0, IA1, IA2 이렇게 됐을 때 이쪽으로 갈수록 효용이 증가해 줘야 되잖아요. 그죠? B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돼 있을 때 B 입장에서는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IB0, IB1, IB2 이쪽으로 갈수록 효용이 증가해 줘야 되죠. 이런 효용이 이제 효용의 증가가 전제가 돼야 되니까 이게 강단조성이죠. 강단조성은 본래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우하향한다. 두 번째는 원점에서 멀다. 이런 거죠. 당연히 외부성은 있으면 안 될 거고요. 그죠? 외부성은 내가 소비를 증가시켰는데 다른 사람이 효용이를 감소하더라. 이러면 영향이 있을 테니까 안 되고 외부성은 있으면 안 되죠. 당연히 있으면 안 됩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성립하는 거죠. 이런 게 되게 되면 그 이제 파레토 효율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더 파레토 효율적이다는 얘기는 더 나은 상태가 없다. 이제 이런 얘기가 이제 되죠. 그거를 아담 스미스식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 사익을 추구해도 공익이 달성이 된다. 이제 이렇게 표현이 이제 되는 거죠. 사실 그래서 그걸 가져다 주는 것은 일반 경쟁 균형 상태에서 모든 경제 주체가 상품 가격을 주어진 것으로 보고 자신의 이익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조정해 나온 결과가 이제 이 파레토 효율적인 결과가 된다. 그래서 시장의 힘에 대한 신뢰를 이론적으로 정당화한 거다. 아담 스미스 얘기를 이제 정당화한 거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경영학하고 다른 제가 뭐 경영학은 잘 모르지만 경영학이 있다고 한다면 경제학이 있다고 한다면 다른 점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 바로 이런 점이죠. 그래서 경영학은 개별의 문제를 신경을 쓰는데 반해서 개별 기업의 이윤을 신경을 쓰는 거죠. 근데 경제학은 그게 아니고 사회 전체, 경제 전체 상황을 따진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두 개가 갈라지는 점이다라고 볼 수 있죠. 이게 경영학을 얘기한다기보다는 경제학의 특징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경제학의 특징은 전체를 따진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사익을 추구해도 괜찮은 거는 사익 자체가 괜찮다라기보다는 사익을 추구해도 공익이 달성이 될 거니까 그러니까 어, 어, 사익을 추구해도 된다 이런 얘기예요. 만약 거꾸로 얘기를 해갖고 사익을 추구를 했는데 공익이 달성이 되지 않더라. 이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되면 사익을 추구했는데 공익이 달성이 되지 않으면 그때는 사익 추구를 제한할 수도 있는 거죠. 제한할 수도 있다. 이제 이런 얘기인 거죠. 이게 이제 가진 의미다. 이제 이런 얘기죠. 어, 사익을 추구했는데 공익이 달성되지 않는 그런 대표적인 사례가 뭐가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사익을 추구했는데 공익이 달성되지 않는 우리가 배운 것 중에 대표적인 거 하나를 생각해 보라 이러면 독점 상황이 됩니다. 독점 상황이 그런 걸 이제 나타내는. 그러니까 독점의 경우에는 어떤 일이 나타나나요? 반독점법 이런 게 있잖아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공정거래법 이런 것들이 있어갖고 이제 일정 정도 사익 추구를 제한을 하고 이제 있는 거잖아요. 그런 얘기가 이제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이 경제학의 특징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요 점이 경제학의 특징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 후생 경제학 제일 정리의 한계도 이제 있겠죠. 이제 한계라고 하는 것은 이상적인 상황 이제 있어야 되는데요. 이상적인 상황이 있어야 되는데 불안정 경쟁이나 외부성이 존재하는 게 일반적이니까 사실 이게 일반적이죠. 뭐 현실에서는 이게 훨씬 더 일반적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완전 경쟁이 존재하는 경우는 드무니까요,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어 이제 그 완전 경쟁이라고 할지라도 파레토 효율이 반드시 달성이 된다 이렇게 보기는 힘들다는 얘기죠. 성이 안 될 수도 있다 이런 게. 그래서 외부성이니까 환경오염이라든지 아니면 교육이라든지 그래서 부정적 외부 효과, 긍정적 외부 효과 이런 점들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파레토 효율성이 이제 달성이 됐다고 할지라도 파레토 효율성이 달성된 배분 그걸 파레토 배분이라고 보면 이게 최선의 배분은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왜냐하면 공평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얘기죠. 공평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자면 파레토 효율이 달성이 될 때는 이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계약 곡선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점에서 달성이 됐다. 이제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전체 X 바만큼 공급이 됐다라고 치면 A가 가져가는 양은 요만큼이 될 거고 B가 가져가는 양은 요만큼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전체를 Y바라고 보면 여기만큼을 A가 가져가고 여기만큼을 B가 이제 가져가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서로 나눠 가지는 게 좀 비슷해 보인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계약 곡선이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계약 곡선을 만족하는 여러 가지 점들이 있는데 거기가 배분이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시장 배분이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렇게 쭉 내려와 이렇게 그어 보면 A가 X를 이만큼 가지고요. B는 요만큼 가지게 되고 그다음에 X가 Y를 이만큼 가지게 되고 B는 Y를 요만큼 가지게 되고요. 이거는 지금 불공평하죠. 그죠?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불공평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에쿼티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피션시는 계약 곡선 상의 한 점이니까 이피션시 효율성은 성립할지 모르겠지만 성립이 하겠지만 지금 공평성 문제는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죠. 다음으로는 이제 후생경제학 제2정리입니다. 후생경제학 제2정리인데 초기 부존 자원이 적절하게 분배된 상태에서 모든 사람의 선호가 연속적이고 강단조적인 데다가 볼록성을 가지게 되면 여기 볼록성을 가지게 되면 파레토 효율적인 배분은 일반 경쟁 균형을 이제 실현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래 조금 가정을 해야 될 것 같은 연속성이라든지 강단조성 이런 것도 있는데 여기가 볼록성이 또 필요하다 이런 얘기죠. 볼록성이 있어야지만 파레토 효율적인 것은 일반 경쟁 균형으로 이제 실현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쨌든 이런 가정을 만족한다고 친다면 요 말의 의미는 뭘 거냐 이렇게 물어보면 제1정리의 역에 해당이 된다. 거꾸로 한 거다 이제 이런 얘기죠. 근데 요거 요런 식이다 이런 얘기죠. 여기서 먼저 요게 그려지는 거예요. 그림이 완벽하게 다 그려져 있어가 그랬는데 먼저 요 초록색적인 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초록색 점은 이렇게 가서 요 파레토 효율성을 만족하고 있는 거죠. 여기 점에서 파레토 히피션시를 만족하고 있는 거예요. 파레토 이렇게 쓸게요. 파레토 효율적이다 라고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그거를 만족하는 상대 가격 체계가 있을 거냐? 그러면 그때 여기 까만 선을 이렇게 빨간 선을 이렇게 그어요. 이렇게. 그 두 개를 통과하는 빨간 선을 그어요. 그럼 이게 상대 가격 체계가 되겠죠. 그죠? F점이 F점을 시장에서 균형이 되게 하는 가격 체계, 상대 가격 체계가 되겠죠. 말하자면 PX, PY가 이제 될 거예요. 그죠? 이런 걸 찾아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겁니다. 요거는 지금 이렇게 해서 파레토 효율점이 점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요. 요거 파레토 효율적이죠. 그죠? 이게 지금 현재 파레토 효율성을 이제 만족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거를 만족하는 가격 체계가 있나요? 가격 체계가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요거를 통과하는 선을 한다 이렇게 긋는 거죠. 파란색 선을 이렇게 한다 그어요. 이렇게. 그럼 요 파란색 선이 뭐냐? 상대 가격 체계가 된다는 얘기죠. PX, PY가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빨간 게 있을 때 이런 상태에서 이런 상태에서 이게 이제 전제 조건이에요. 파레토 효율 상태가 있다. 그럼 요걸 만족하는 가격 체계가 있냐라고 물어보는 게 제2정리고 제2정리의 결과에 따르게 되면 있다. 요거 요렇게 해서 만족하고 있다. 이제 이런 거 찾을 수 있다. 이제 이런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볼록성이 성립하지 않으면 여기는 지금 볼록성이 성립하지 않는 이제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지금 B의 무차별 곡선은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이렇게 해서 B의 무차별 곡선이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는 지금 볼록성을 만족하고 있어요. 그죠? 만족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 A의 무차별 곡선요. 요거는 지금 볼록성을 이제 만족하지 않고 있어요. 그죠? 볼록성을 만족한다고 했을 때는 이렇게 해서 무차별 곡선이 이렇게 있을 때 요게 볼록성을 만족을 하는 거잖아요. 볼록성이 만족하는 걸 찾는 것은 요 두 점을 잡았을 때 두 점을 잡고 요걸 선을 이렇게 이어요. 그럼 요 선이 손점의 한 점을 요 파란색 선에 한 점을 잡았을 때 이게 빨간색보다는 위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볼록하다 이런 얘기예요. 볼록하다 이런 얘기.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처럼 이렇게 해서 대충 대충 이렇게 이제 그릴게요. 이렇게 됐을 때 이게 볼록성을 만족하느냐 이렇게 물어보게 되면 여기 점을 잡고 여기 점을 잡으면 이렇게 선을 이었을 때 지금 어, 파란색 점이
빨간색 점 이하에 있죠, 그죠? 아이고, 여기 이렇게 끄면 오해가 있겠고. 지금 파란색 점이 빨간색 점 이하에 있죠, 그죠? 요 이하에 있잖아요. 그럼 이러면 여기 구간에 대해서는 뭐가 된다고요? 오목하게 된다는 얘기죠. 여기는 볼록할지 모르겠지만, 여기는 볼록할지 모르겠지만, 이쪽도 볼록할지 모르겠지만, 여기 부분은 오목해진다 이런 얘기죠. 따라서 이런 부분이 오목해지는 이제 그런 상태입니다. 따라서 볼록성이 성립하지 않는 이제 그런 선호가 되는 거죠. 성립하지 않는 이제 그런 게 이제 되겠습니다. 근데 거기서 만약에 파레토 효율적인 점을 하나 잡아봐요. 파레토 효율적인 점을 이렇게 해서 잡아봐요. 여기가 지금 파레토 효율적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선을 이렇게 하나 그어봐요. 선을 이렇게 그어봐요. 근데 이렇게 선을 긋게 되면 이제 지점 B 입장에서 보면 요게 이제 요선 하에 요 예산선 하에서는 또는 상대 가격 체계 하에서는 여기 지점이 가장 효용을 높게 주는 이제 그런 점이 되겠죠. 그런데 A 입장입니다. A 입장에서는 더 높은 효용이 뭘 거냐 그러면 효용이 뭘 거냐 이렇게 물어보면 여기는 G점이 아니라 H점이에요. 왜냐하면 더 멀리 있으니까. 강단 조성에 따라서 더 멀리 있어요. G점보다는 H점이 무차별 곡선이 더 멀리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따라와 보면. 그죠? 더 멀리 있는 거잖아요. G점에서 이렇게 따라와 보면 H점이 더 멀리 있잖아요. 그러면 A의 경우에는 어디를 택할 거냐 그러면 G점을 택하는 게 아니고 H점을 택하게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럼 두 개가 안 맞잖아요. 이렇게 되면 안 맞잖아요. 그럼 수요 공급이 안 맞게 되죠. 그죠? 수요 공급이 안 맞게 되고 이 가격 체계인데도 이 가격 체계 하에서 이 가격 체계에서 수요와 공급이 서로 안 맞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죠. 따라서 파레토 효율적이라고 할지라도 일반 경쟁 균형이 되지는 않을 수 있다. 수요 공급이 안 맞으니까. 그죠? 일반 경쟁 균형이 안 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됐나요? 여기까지 질문 있나요?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선호 체계가 볼록성을 가져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근데 볼록성이 뭘 의미하는 게 뭐라고요? 볼록성이 의미하는 거는 극단적인 소비보다 평균적인 소비가 좋다. 이거보다는 평균적인 소비가 더 좋다. 그러니까 이렇게 잡았을 때 A점을 소비하거나 B점을 소비하거나 이런 것보다는 평균적인 정도를 잡았을 때 예산설이 뭐 이렇게 그어질 수도 있겠죠. 평균적인 소비를 C점을 잡았을 때 효용이 더 높더라라는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평균적인 소비 여기서 요만큼 극단적으로 Y를 많이 소비하거나 극단적으로 X를 더 많이 소비하거나 이런 경우보다는 X도 소비하고 Y도 소비하는 게 좋다. 이제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또 소비를 보면 여러 개의 재화를 동시에 소비하는 경우가 많지 하나의 재화를 극단적으로 많이 소비하는 경우는 좀 드물죠. 그죠? 따라서 이런 경우는 거의 대부분은 만족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거의 만족한다. 이 과정은 거의 만족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소비가 아주 극단적이지만 않으면 되니까요. 음, 좀 만족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아닌 사람도 물론 있긴 하죠. 예, 극단적인 소비를 더 선호하는 사람들이 있기는 할 텐데 또 우리가 다 어, 좋아하는 걸 가지고 좋아하는 걸 갖고 좋아하는 게 있고 좋아하는 거를 많이 가지려고 하는 이제 그런 특성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보면 소비는 좀 여러 가지를 동시에 소비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죠? 그래서 그런 얘기가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고, 근데 후생경제학 제2정리가 좀 중요한 점은 여기 첫 부분 이제 이런 볼록성 문제도 있지만 사실은 요 문제가 더 중요해요. 초기 부존 자원이 적절하게 분배가 돼 있다. 그런 것을 이제 전제로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이제 뭐냐 그러면 초기 부존 자원이 그게 요 정리는 아까 초기 부존 자원 얘기 이 초기 부존 자원 얘기는 결국 무슨 얘기를 가질 거냐 그러면 정부 정책이 가능하다. 어떤 정부 정책이 가능하냐? 소득 재분배 정책. 제 소득 재분배 정책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것을 보여주는 구다 이런 얘기죠. 여기 후생경제학 제2정리의 중요한 의미 중에 소득 재분배 정책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렇게 하더라도 시장 효율성을 물론 재분배를 할 뿐만 아니라 하더라도 시장 효율성을 훼손하지 않는다. 이런 중요한 얘기가 이제 있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뭐하고 관련이 있냐, 무슨 말하고 관련이 있냐 그러면 초기 부존 자원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초기 부존 자원이 만약에 M점이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요. 여기 M점이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때 상대 가격 체계가 주어지게 되면 상대 가격 체계가 이렇게 주어지게 되면 거기에 맞춰 갖고 요만큼 맞춰 갖고 여기서 요만큼의 X제 수요, X제 공급 이렇게 될 거고요. 그죠? 또 여기 파란 선 요 크기에 맞춰 갖고 Y제 수요, Y제 공급 이렇게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서로가 교환을 하게 되면 이렇게 교환을 하게 되면 그러면 M점이 N점으로 바뀌게 되죠. 이게 그렇게 되면 파레토 효율적이죠. 그죠? 파레토 효율성을 만족한다. 이게 뭐라고요? 제1정리였어요. 이게 제1정리를 얘기를 하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 N점을 보세요. 그 결과로 만들어진 N점은 지금 불공평하다 이런 얘기예요. 이 N점은 불공평하다 이런 얘기예요. 불공평하다 이런 얘기예요. 이걸 그대로 둔다는 것은 조금 바람직하지 않아 보인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좀 더 공평한 상황을 만들어 본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공평한 상황을 만들어 보고 싶은데 공평한 상황은 N점이라기보다는 H점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렇게 옮기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소득 재분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 N점을 바로 정확하게 H점으로 옮겨가는 것은 쉽지 않다 이런 얘기죠. 바로 H점으로 옮겨가는 것은 쉽지 않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를
달성할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이건 정확하게, 이 얘기는 뭐냐 그러면 정확하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돼야 되는 거니까 이걸 지워볼게요. 이렇게 되면 N점에서 H점으로 간다는 얘기는 정확하게 XJ를 조정을 해주고 정확하게 YJ를 조정해 준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A로부터 B로 요만큼의 크기를 요만큼 크기의 XJ를 B한테 갖다 줘야 된다 이런 얘기고요. A의 거를 떼다가 B한테 갖다 줘야 된다 이제 그런 의미고 이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오는 거니까 요만큼의 Y의 크기를 A한테서 B한테로 갖다 줘야 된다 이제 이런 의미예요. 그런 의미예요. 이게 가능하겠냐 이런 얘기예요. 정부가 어떤 한 사람한테 소득을 떼내서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 H점을 달성하기 위해서 한 사람한테 소득을 떼내서 다른 사람한테 넘겨줄 건데 그 금액이 정확히 얼마인지를 안다. 그거를 아는 것은 좀 쉽지 않지 않나. 그런 걸 정확히 정보가 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좀 쉽지 않다라는 거죠. 말하자면 소득 재분배가 바람직하기는 한데 그걸 어떻게 이룰 수 있을 거냐? 그 방법이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게 이제 얘기인 거죠. 그런데 후생경제학 제2정리에 따르게 되면 이걸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 거고 어 이제 그 얘기를 한 10분만 쉬었다가 계속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어, N점보다는 H점이 좀 더 공평성 측면에 봤을 때 둘 다 효율적이긴 하지만 공평성 점에서 봤을 때는 N점보다는 H점이 좀 더 좋아 보인다 이제 이런 얘기죠. 그런데 H점을 달성하기가 좀 쉽지 않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측면인 것, 그런 이제 문제였던 거죠. 그럼 그럴 때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러면 꼭 H점이 아니라 일정 정도까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R점까지 요만큼의 X의 크기하고 요만큼의 Y의 크기를 떼내 갖고 B한테 갖다 줘요. 이걸 전부 다 A한테서 B로 이제 갖다 줘요. 그러면 후생경제학 제2정리에 따라서 어, 파레토 효율성을 만족하는 상대 가격 체계를 항상 발견할 수 있거든요. 말하자면 파레토 효율성을 만족하는 이렇게 되는 그런 걸 만족하는 상대 가격 체계를 항상 발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이게 후생경제학 제2정리예요. 그죠? 그러면 요 R점에서 H점이 달성되게 되는 상대 가격 체계가 만들어지게 돼요. 그러면 요 다음부터는 가만히 시장에다 맡겨놓으면 일단 여기 도달하게 되면 여기서부터는 시장에다 맡겨놓으면 자발적 교환에 따라서 H점이 달성이 된다. 그런 거죠. 요렇게 되겠죠. 그죠? 여기서 요만큼은 이제 A가 공급할 거고 A가 X를 공급하고 이제 수요하고 이렇게 될 거고 여기서 요만큼까지는 B가 Y를 공급하게 되겠죠. 그럼 그만큼 A가 이제 사게 되는 거고 이제 교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요만큼하고 여기서 요만큼을 서로 교환을 하면 되죠.
그러면 H점이 달성이 된다. 이제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H점을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보가 하는 역할은 M점에 이렇게 나눠보면 M점에서 R점으로 가는 거는 소득 재분배로 하고, 그다음에 R점에서 H점으로 가는 거는 시장에다 맡겨놓으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당연히 H점으로 옮겨갈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이게 가능한 이유는 여기서 R점에서 H점으로 가는, 그래서 말하자면 파레토 효율성을 만족하는 상대 가격 체계를 항상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제2정리 때문에 그렇다. 이제 이런 얘기죠. 그래서 조금 읽어보면, 그래서 M점에서 H점으로 가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현실 경제에서 수많은 수의 상품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게 좀 쉽지 않다. 이런 얘기죠. 그럼 그렇게 하지 말고 A에게서 일정액만큼의 현금을 거둔 다음에 B한테 이전시키는 대신에 나머지 거래는 시장에 형성되는 가격에 의해서 이루어지도록 하게 되면 된다. 이런 얘기죠. 지금까지 했던 얘기가 이제 그 얘기인 거고요. 이게 그러면 뭘로 의미할 거냐라고 보면 재분배를 목적으로 가격 체계에 어떤 손질을 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거고, 재분배를 위한 간섭은 현금 이전에 국한을 시키고 나머지는 시장의 기능에 맡기는 게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재분배 목적을 위해서 가격 체계에 손질을 가게 되면 비효율성이 이제 유발이 될 거니까요. 그죠? 그래서 말하자면 조세 왜곡 같은 게 발생할 수 있으니까 정액세로 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경제 주체가 가격 신호에 따라 선택하는 과정에서 교란이 발생하게 된다. 불필요한 간섭을 피하고 재분배 문제는 다른 경로를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이제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후생경제학 제2정리의 의미는 소득 재분배 정책이 가능하다. 근데 어떻게 가능하냐 그러면 시장의 효율성을 해치지 않고서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얘기가 이제 되겠습니다. 질문 있나요? 그러니까 제2정리는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죠. 크게 두 가지, 하나를 얘기하자면 어, 제1정리의 여기다. 여기에 해당이 된다. 반대 관계에 해당이 된다. 이제 그런 거지만 이걸 좀 더 뜯어보게 되면 음, 소득 재분배 정책이 가능하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질문 있나요? 그러면 17장은 여기에서까지 끝내고